대리운전은 술 마신 사람을 1대1로 상대하여 귀가를 안전하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택시기사님들 중에는 예측 불가의 진상을 상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야간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데요. 저는 8년 동안 약 7천여 명의 취객을 상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진상을 겪어봤는데요. 20분 거리를 국도로 가라고 해서 40분 나오는 경우, 지하 주차장 3-4바퀴를 돌고 결국 지상의 옆동에 주차시키는 경우, 진짜 경유해서 간 건데 가는 길이니 경유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인 어르신, 기타 등등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엔 자주 만났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손 꼽을 만큼 진상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대리운전 하려고 하는데 진상 만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겪어본 대표적인 진상의 유형과 저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겪는 진상 손님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고객이 주관적인 관점으로 감정에 의한 불만, 잘못된 상황에 대한 불평입니다. 예를 들면 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주세요. 또는 안전운전 해주세요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기보다는 주관적인 고객의 마음을 읽고 친절한 태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누가 봐도 고속도로가 빠른데 고객이 국도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국도로 가자고 할 때, 이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고자 하면 잘못된 대응이죠. 이 고객은 시간보다는 톨게이트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국도로 가는 겁니다. 제가 톨비를 내가 낼 테니 고속도로로 가자 해가지고 운행을 완료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서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자, 사례. 가는 길. 가장 많은 사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발 전 확인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차장에 카니발이 깜빡이 켜고 있었는데 차 문을 열어보니 여러 명이 구겨 앉아 있는 거예요. 방화동에서 김포 고촌 가는 콜이었습니다. 구도로로 타도 새벽 시간이라 올림픽대로보다 훨씬 빠른데 고객님이 올림픽대로로 가자고 합니다. 속으로 경유구나. 그런데 가는 중 샛길로 빠져서 골목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 정도면 경유비 주셔야 한다고 말했더니 대리콜 호출한 당사자는 추가 요금 주겠다고 하는데 이 중 이러는 사람 꼭 있습니다. 욕하며 왜 줘야 하냐고 따지는 유형인데 가는 길인데, 이게 제가 전국 단위로 대리해보면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만약 카카오로 배차를 받았을 때는 운행 완료 후 고객센터를 통해 경유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행 완료 후에 고객센터 상담원과 고객이 전화상으로 현장 확인이 되어야 바로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티맵 대리와 전화 대리 업체 콜인데요.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운행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차는 주차장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운행을 거부했으니 대리 요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일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성 방가형. 40대 후반의 남자 두 분이었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노랫소리 최대로 켜놓고 고래고래 불러대는데 저희들은 안전운전 하는 게 의무이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한 명은 계속 뭐야?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언제 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반말도 하고 저한테도 하고 일행한테도 하고 무한반복. 이 중에 노랫소리는 계속 크게 나오고, 나중에 대리요금 계산할 때는 서로 계좌이체 해줄 거라고 큰소리 치는데 그렇게 됐어 하면서 시간 지체를 하면서 사람을 지치게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인격적인 모욕감은 들지 않아서 진이 빠지지만 의욕이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요구사항 폭탄형. 콜 잡고 보니 메모란에 무슨 얘기인지도 알 수 없는 게 많이 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킥보드 금지, 흡연자 금지, 안전 편안한 운전, 운전 막 하는 분, 과속하는 분은 절대 잡지 마세요 등등 진상 느낌이 팍팍 나는 겁니다. 한참 써 있는데 그 당시에는 초보라 무슨 뜻인지 다 모를 정도였어요. 대리 콜을 아주 많이 불러본 아주머니 같은데요. 콜 잡았더니 바로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한테 즉시 전화 좀 해달라. 아마 고객센터 상담사도 이 고객님한테 욕먹은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화했더니 다른 기사님은 콜 잡으면 즉시 전화 오는데 왜 당신은 안 오냐 하며 느낌이 쎄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같이 배웅했던 일행이 친절하게 조심해서 모셔달라고 신신당부를 한참 했었고요. 갈 때도 유료 도로로 가면 안 된다부터 내비 문제, 차량도 가급적 만지지 말라고 하고, 아까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기사가 별로다, 작게 통화도 하고, 가는 도중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딱 한 번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은 적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한숨 팍 쉬는 둥. 다행히 목적지에 잘 도착하니 표정은 밝았으나 가는 내내 숨통이 조여오고 진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유형. 인상이 선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본성은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객님 중에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는 중년 신사이셨는데 마음씨 좋은 푸근한 아저씨 같은 말에 선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말도 존댓말 쓰고 차를 멀리 대놔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저한테 고생이 많다고 그러고, 정말 말투나 매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면서 남한테 해코지 못하고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근데 주차까지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팁이라도 주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세워두고 본인 혼자 차를 뒤지면서 키가 없어졌다고 혼잣말 하면서 키를 어디다 둔 거야 하며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 차 키를 찾아서 저한테 하는 말이 됐어 가 이러시는 거예요. 가장 굴욕감도 들으면서 외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의욕이 떨어져서 그날은 집에 바로 갔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고객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취자. 전화를 할 때 횡설수설하고 본인 위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 콜을 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들지 않았다면 시비 거는 경우가 많고, 푹 잠들면 주차하기가 힘들고, 현금 콜이라면 대리비 받기도 애먹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콜을 잡는 경우에는 차량 유리에 붙어있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확인하고 돈까지 확인하는 등 최대한 고객 정보를 파악하여 주차를 하시고 그 자리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다음날 전화 와서 본인 자동차 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금 콜이면 돈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콜 리스트에 오랫동안 떠 있는 콜은 안 잡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대리비를 아끼려 하던, 아니면 대리 시스템을 몰라서이든 무작정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오는 경우인데, 고객님 입장에서도 화가 잔뜩 나 있거든요. 여기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바로 반말이 들어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진상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인 불평과 불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콜을 소화하지 못하겠다면 배차 취소를 하시고, 만약 일을 하겠다고 하면 친절과 밝음을 유지하며 대응하시는 게 결국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진상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에너지를 막 쓰고 나면 다음에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기운이 빠지며 괜히 신경질이 나거나 아니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상 고객들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상 고객 응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리운전은 취객을 상대하는 일이고 진상 고객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고 여러 고민이 많아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